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국제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업을 하려면은 국내 시장에 이제 공장 건설을 투입을 해서 국내 내수 경기를 내다보고 이제 기업을 이제 투자해서 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생산 라인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을 하라, 유치를 장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러시아 같은데 이제 뭐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의 그 사업에 그 투자를 외국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려면은 사업에 하자면은 공장을 짓고 라인을 이제 건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장을 그렇게 많은 돈으로 투입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그 공장을 건설하는데 천문학적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사이가 좋고 국제 관계가 무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서로 이제 뭐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외국 나라에 투자를 했는데 그 나라가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많이 천문학적 돈을 들여서 건설한 그 공단이라든가 기업체, 이런 것을 헐값으로 팔고 손을 떼고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14만 원에 팔고 아니 몇 조 단위로 이제 러시아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 산업 공단을 만들어서 라인 설계를 엄청나게 천문학적 돈을 들여서 공단을 건설을 하고 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부터 이제 지금의 그런 상태에서 나온 얘기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수를 하든지 어떠하든지 무슨 압력이 들어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뉴스를 보니까 14만 원에 팔고 손을 떼고 국내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14만 원이면 애들이 씹는 껌값도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국가 공신력을 이렇게 내팽개 쳐도 되나요? 토사구팽입니다. 자기 나라 서로 해빙 무드로 서로 사이가 좋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국제관계가 원만할 때는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사업을 해라,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겠다 해서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손으로 손짓하면서 불러들여가지고 아주 유치를 권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러시아 같은데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여러 종류의 사업 종류를 이제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짓고
기업을 해달라. 그렇게 유치를 부탁해서 우리나라 가서 수조 원을 들어가지고 공장을 건설해가지고 생산 라인을 건설해가지고 했는데,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나서부터 어떠한 압박과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국내 그 뉴스를 보니까 14만 원에 팔아먹고 완전히 그 사업을 손 떼고 국내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전쟁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비상사태라고 할지라도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나라와 나라 간의 그 신용, 국가 그 공신력을 완전히 내팽개치는 나라는 앞으로 국제관계에서 그 나라에 가서 사업을 투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그 공신력, 신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14만 원에 팔아먹은 것을 누구한테 팔아먹은지 모릅니다. 국가인데 팔아먹었는지 아니면 개인한테 팔아먹은지 몰라도 그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즉시 원상회복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사이가 좋을 때, 국제관계가 원활할 때와 똑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재산도 보장해주고, 그렇게 돼야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국가 그 신용도가 높아집니다. 국제관계도 마찬가지로 신용 불량 국가로 낙인이 찍힌다 하면은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러시아에 진출해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시작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앞으로 없고 피하고 기피하는 현상으로 완전히 그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참 해빙 무드로 사이가 좋았을 때 대화도 잘 되고 그럴 때 이제 개성공단을 북한의 개성에 우리나라 그 공장을 진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개성공단에 아주 천문학적 돈을 들여 가지고 공단을 지었잖아요. 금강산 관광도 하고 개성공단도 건설하고. 그런데 그 북한에서도 그렇잖아요. 서로 좋을 때는 아이고 저 재산을 보호해주고 이거는 북한하고 합의가 없는 이상 절대로 재산에 손을 안 대고 남한에서 건설한 공장은 재산을 보호해주고 안전 보장도 해준다. 그런 서명서도 이제 하고 절대로 그 남한의 그 합의가 없는 개성공단의 가동이나 철거는 없다. 이런 그 공식 문서에도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그게 완전히 사이가 안 좋으면 완전히 틀어진다 했을 때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누가 그 북한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그 애국 나라가 그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단을 짓고 투자를 할 사람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가 이제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은 그 나라에 가서 기업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전부 다 기피하고 피합니다. 아유,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개성공단에 우리나라 그 기업주하고 합의도 없이 북한에서 개성공단을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가동을 시키고 또 철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우리나라하고 뭐 사이가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러시아의 외국 기업이 진출해서 사업을 앞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사례를 아무리 그 사람이라는 게 그 나라가 상황이 그렇고 지금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앙숙 관계가 됐다 해도 그 국가 신용을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외국에서 이제 그 사업을 하려고 러시아에 진출하는 공장도 많이 생기고 러시아에서도 경제적으로 좋은 호경기가 옵니다. 외국 기업이 러시아에 많이 진출해서 공단을 짓고 생산 라인을 가동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품을 만들게 되면은 러시아로서 그 경제적 측면에 상당히 그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외국의 기업을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 기업을 자기 나라로 유치하지 못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게 유치를 장려하고 권장을 해가지고 해서 우리나라 가서 지금의 공단을 짓고 투자를 했는데 그때와는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앙숙 관계가 됐다고 해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다? 그거는 국가 그 공신력을 완전히 추락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신용 불량자가 돼버리면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에 앞으로 기업이 진출해가지고 투자할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전부 다 기피하고 피합니다. 그러한 사례를 전 세계적으로 뉴스로 좀 다 타전을 하잖아요. 전 세계 다 압니다. 아니 한국에서 수천조 원을 들여서 그 공단을 러시아에서 짓고 해서 기업을 하라고 그렇게 유치를 권장해서 가서 거기서 수천조 원에 들여서 공단을 짓고 사업을 하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상황이 불리하게 되니까 이제 철거해라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14만 원에 팔아먹고 손을 떼고 이제는 우리나라 왔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이들 껌값도 안 됩니다. 14만 원이면은 고급 식당에 한 끼 식당 값입니다. 14만 원 왜서 받고 그걸 팔고 와요. 안 받고 그냥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14만 원이 돈도 아는데 그걸 계약해가지고 팔아먹고 와요? 아이고 참 14만 원을 받는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참 딱합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제관계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참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상황이 극과 극으로 간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모순의 원리로 그걸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북한이나 러시아나 내용을 보면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북한에서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에 공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좋을 때는 사업을 해가지고 아이고 안전보장해주고 재산을 보호해주고 한국과 협의 없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고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지금의 앙숙이 됐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철거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남한과 합의도 없이 혼자서 공장을 가동해가지고 생산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공장을 철거하고, 금강산 건물도 전부 다 철거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나, 러시아에서 하는 행동이나 별다를 게 뭐가 있어요. 북한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는 그래도 유엔에 가입된 그래도 세계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국가 아니에요. 그런 국가에서 어떻게 북한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나요? 아이고 참. 아무리 예전에는 좋아가지고 우리 의형제 같이 지내자 하다가 지금의 또 사람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앙숙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개인도 그렇잖아요. 개인도 신용불량자가 되면은 은행에 가서 돈 한 푼도 빌릴 수가 없어요. 그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뭐 음식점이라든가 뭐 마켓을 한다고 그래도 그 신용이 없으면은 그 상품이 가짜 상품 판다. 뭐 너무 가격을 너무 올려서 받는다. 그 소비자를 속인다. 그러면은 그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불신이 생겨가지고 그 사업자는 망합니다. 그러면 국제관계도 똑같아요. 그 공신력 불량 국가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신용 불량 국가가 되게 되면은 그 외국의 그 기업들을 유치해서 투자를 유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안 갑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은 참 우리나라하고 한 민족이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또 다음에 개성공단처럼 또 투자를 할지는 모르지요. 같은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한 가족처럼 같은 민족이니까 이제 저렇게 해도 우리가 참 좀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양보하고 참자 해가지고 다시 또 개성공단처럼 제2의 개성공단, 제3의 개성공단 이렇게 또 기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러시아 우리나라하고는 뭐 한 민족도 아니잖아요. 그런 국가가 북한처럼 그런 행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그 나라에 가서 기업할 나라는 한 나라도 없을 겁니다. 완전히. 그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권장하고 유치하려고 하면은 우선 그 나라가 그 신용 불량 국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공신력을 인정해야 돼요. 저기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우리 뭐 모든 것을 보장한다 해놓고 서로 사이가 앙숙이 되면은 공장을 철거해라. 안 하면은 뭐 어떻게 한다. 또 이 압력적으로 행동을 한다. 그거는 이중 그 잣대를 이용해서 정책을 한다 하게 되면은 완전 신용불량 국가가 되고 공신력 불량 국가가 됩니다. 투자 기피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 나가서 기업을 하는 여러 나라들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국내에서만 그 공단을 짓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공단을 짓고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는 상태도 많잖아요. 외국에 여러 나라가 많습니다.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걸 완전히 그냥 토사구팽으로 내팽개친다. 14만 원에 팔고 왔다. 참담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러시아가 아무리 세계에서 대국가의 반열에 올라 있다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유진영 국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그 공산 진영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각인이 되게 되면은 공산 진영에서 공장, 진출해가지고 기업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기피하려고 합니다. 만일에 중국 같은 데도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 공장을 짓고 거기서 사업하는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만일 그렇게 한다 하면은 정말로 공산 진영에 모두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자유국가 진영에서는 그렇게 하는 나라는 내가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진영 국가하고 자유진영 국가하고 그런 그 정치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유진영의 국가가 그 러시아나 중국 이런 공산진영 국가에 진출해서 그 현지 공장을 누가 짓고 사업을 하겠어요? 안 합니다. 전부 다 기피합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그 러시아 현지에 공장을 짓고 기업을 하다가 지금의 그걸 천문학적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했는데 그 공장을 14만 원에 팔고 손 떼고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국제적으로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이게 압력을 넣어야지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말로 국제 간에 서로 상호주의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저번도 얘기했잖아요. 각자 도생 국가가 탄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자기 나라 내수 경제로 자급자족을 하면서 산다. 국제에 의존하지 않는다. 국제 무역 교류, 국제 관계는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각자 도생 국가로 이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내수 경제만으로 자기 나라에서 공장을 짓고 자기 나라에서 생산해서 사업을 하고 외국 나라에 가서 현지 공장을 짓고 거기서 사업하는 것은 지금 현대 상태로서는 끝났다 그렇게 봅니다. 러시아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외국의 그 현지 외국 나라에 가서 현지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러시아의 그 러시아 나라 현지에 가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다가 14만 원에 팔아먹고 왔다. 그런 얘기합니다. 14만 원이면 고급 식당에 한 끼 식사값입니다. 그 현지 공장을 지으려면 엄청난 천문학적 돈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압력을 넣고 어떠한 그 과정이 전개돼서 그렇게 된 세세한 내부는 잘 모르지만은 그게 말이 됩니까? 그 국제적으로 국제 여러 나라들이 그런 상황을 그냥 그 수수방관을 하면서 나무 집에 불이 난다고 해서 불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제 관계에서 저 러시아에 대해서 좀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그 공산 진영의 현지 공장을 짓고 사업을 절대로 하지 않고 전부 다 기피하고 현지 공장이 지금에 있는 나라들도 그걸 이제
적당한 값을 팔아먹고 완전히 손 떼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나라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나라는 앞으로 고립됩니다. 국가가. 국제관계의 그 상호주의가 완전히 무너져서 고립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된 내용인지 러시아하고 상담 신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원상 회복을 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합니다. 국제 관계가 아무리 냉랭하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개인 차원에서 정리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와 국가 간에 그 해결할 문제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러시아하고 그 상담을 통해서 이건 근본 취지하고 전혀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 간의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하는 그런 기본 취지하고는 완전히 위반이다 해서 관계를 다시 또 원상 회복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아유, 정말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몇 조 단위로 그 러시아 현지 공장을 지었는데 14만 원에 팔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국내로 왔다. 그게 참, 그 보도를 왜 그런 거 합니까? 차라리 보도를 하지 말든지. 국민들이 들었을 때 정말로 상처에 입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전쟁 문제도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전쟁이 원래 그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두 군데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승리로 이제 종전이 된다 하면은 엄청나게 인기를 얻을 겁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뜻대로 승리하고 전쟁이 끝난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이 끝난다 하면은 그 후원하는 국가들의 대승리로 후원하던 국가들의 그 지도자들의 그 지지율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급상승하게 돼요.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모든 측면에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전쟁이 장기화돼서 너무 국민들이 피로가 누적돼 가지고 생활이 궁핍해진다 할 경우에는 세계에서 후원하고 있는 그 후원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그 지지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하락하게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전 세계 국가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된다. 승리로 승리로 끝난다고 그러면은 그 세계 국가에서 후원하고 있는 국가 지도자들은 지지율이 뭐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렇게 되고 종전이 끝나고 이제 전쟁으로 이제 피로감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물가도 안정되고, 그 다음에 모든 면이 좋아진다 하면은 그 또 지지율이 왕창 올라갑니다. 그것을 불리한 것을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쟁이 이렇게 난 것도 빨리 승리로 종전을 해야 된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승리로 종전하지 못하고 패배로 종전한다고 그러면은 치명적인 지지율이 나온다. 생애 처음으로 아주 믿기 어려운 지지율이 나올 수도 있다. 사실상 뭐 우리 전 세계적으로 발표하는 모든 경제 지표는 지금의 좋은 여건으로 흘러가는 그런 보도를 많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전 세계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전 세계가 발표하는 경제 지표하고는 많은 괴리가 있고, 실제로 장바구니 물가는 그 지표상으로 발표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물가가 많이 올라 있다. 이렇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지도자들의 그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서 떨어지느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경제 지표 이런 것을 뉴스를 통해서 발표하잖아요. 뭐 물가가 몇 프로 떨어지고 지금 경제 안정이 되고 금리는 앞으로 인하하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내년 후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장밋빛 그 경제 지표들이 많이 그 뉴스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뉴스를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현장에 가지고 이제 장바구니를 산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 장바구니를 사가지고 식품 물가를 산다 했을 때는 그 발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고 실질적인 그 물가는 많이 올라 있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내가 이제 세계 뉴스를 같은 거 보면은 경제 지표는 계속 좋게 나오는데 전 세계의 지도자들의 그 지지율은 왜서 이렇게 자꾸 떨어지느냐. 알 수가 없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그거 이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발표는 그렇게 좋게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주부들이 그 현장에 가서 식품 물가나 모든 물품을 샀을 때는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지율이, 발표는 좋은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는 그 발표하고 실질 그 물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물가가 많이 올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발표는 뭐 좋아졌다 물가가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은 실질적인 물가는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올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 뉴스를 통해서 뭐 경제 물가가 떨어지고 그 뭐가 좋다 장밋빛 그 경제 지표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현지의 실질 물가도 그 발표하고 똑같이 떨어져 있다. 아유, 많이 떨어졌는데 살기 좋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안 떨어집니다. 지지율이 올라가요. 지지율이 경제지표 누수는 좋다 하는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지 물가가 올라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믿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가끔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봉급이 지금의 봉급도 월급쟁이 같은 경우에도 월급이 뭐 1년에 5% 뭐 3%씩 올려준다고 하지만은 실질 그 임금은 마이너스잖아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월급을 받아가지고 살았다고 하면은 지금의 15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받아서 그걸 갖다가 사는 것보다 더 어렵다. 100만 원 옛날에 받을 때보다 더 살기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실질 임금은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제지표 발표하는 거하고 실질 물가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있으면은 이제 세계 지도자들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자들은 자기 지지율을 높이고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첫째로 그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제적 측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그런 것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조건을 호조건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오르면 물가를 안정시키고 실질 물가가 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 뉴스에서 말로만 이제 뭐 좋아졌다 하는 것보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현장의 실질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쟁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사람들이 전쟁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에도 영향이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마이너스가 되면 되지 플러스는 안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경제적 측면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되지 플러스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전쟁이라는 악조건을 빨리 승리를 하면서 전쟁을 끝내야 세계 지도자들의 그 지지율이 높게 올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전 세계 국민들은 그 살기가 팍팍하면은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국제적으로 잘 지내고 여러 경기가 좋아지고 실제로 좋아지고 그러면은 지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간에도 국가 신용이 생명보다 중요하다, 그걸 좀 인식하고 각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 나라들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나라는 신용 불량 국가가 되면은 그 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와서 현지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 고립이 돼서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그 공신력을 인정하는, 공신력 하나는 알아준다 하는 국가로 각인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과 국가 공신력이 떨어지면은 나라가 영원히 추락하고 후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